올리브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갈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갈이 혈관 청소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고지혈증, 체중 증가, 소화장애 심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올리브유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올리브유가 나쁜 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실제 연구와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올리브유가 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중해 식단 연구 덕분입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관찰되면서 그들의 식단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식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3가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올레산입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지방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포화지방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세포막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올리브유는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과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면 올리브유를 훨씬 현명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혈관 청소,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지방을 소화할 때는 2가지 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담낭이고 다른 하나는 췌장입니다. 담낭은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저장하고 있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분비해서 지방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공복 상태, 즉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갑자기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낭과 췌장이 갑자기 자극을 받아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화액과 효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요. 미국 임상영양저널을 포함한 소화생리학 연구들은 지방 섭취가 담낭 수축과 췌장, 효소 분비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공복에 기름이 들어오면 위 점막에 직접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속쓰림,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은 지방 섭취로 담낭이 강하게 수축할 때 담석이 움직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담석 환자에게 공복 올리브유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미 췌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지방 자극이 췌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공복 올리브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소화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화기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쌓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의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100% 지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약 15ml의 열량이 얼마나 될까요? 약 120kcal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삶은 달걀 하나가 약 70kcal예요. 올리브유 한 스푼이 달걀 하나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서너 스푼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루 4스푼이면 약 480kcal입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니까 밥 한 공기 반 이상의 열량을 기름만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한 영양학 연구들은 지방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와 지방간,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지혈증을 걱정해서 올리브유를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한두 스푼 정도입니다. 이 이상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총 열량 섭취를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 모두 순수한 올리브유일까요? 국제올리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유 품질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진위 여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부 제품이 다른 식물성 기름과 혼합되어 있거나 향료를 첨가해 올리브유처럼 보이게 만든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을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는 등급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리브를 처음 압착할 때 얻은 기름입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고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영양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올리브유라고만 쓰여 있거나 퓨어 올리브유라고 쓰인 제품은 정제된 기름을 혼합한 등급이에요. 두 번째, 수확 연도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폴리페놀 등 유익한 성분이 줄어들어요. 수확 후 2년 이내 제품이 좋습니다. 수확 연도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신선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빛이 투과되어 기름이 산화되기 쉬워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품질 유지에 더 유리합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구매했다면 보관도 잘 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 3가지에 매우 약합니다.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를 포함한 올리브유 산화 연구들에 따르면 올리브유가 이 3가지에 노출되면 지방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방이 산화된다는 건 기름이 변질되어 활성산소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을 위해 먹는 올리브유가 변질된 상태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주방 선반 위나 창가는 햇빛에 노출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직사광선뿐 아니라 열도 피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옆은 온도가 높아지기 쉬운 곳이에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2-3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버드 영양학 연구와 지중해 식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한두 스푼을 지키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는 열량이 높습니다. 건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과잉 섭취를 피하려면 하루 한두 스푼, 약 15에서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드세요.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식사를 하면서 함께 드시는 것이 소화기관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빵에 살짝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유를 생으로, 즉 가열하지 않고 드실 때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됩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식초와 함께 뿌려서 드시는 것이 영양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네 번째, 요리 마지막에 넣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처음부터 올리브유를 넣고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것보다는 요리 거의 끝 무렵에 살짝 뿌리는 방식이 영양 성분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고온 튀김에는 사용을 줄이세요. 올리브유의 발연점,
즉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엑스트라 버진 기준 약 160에서 190도 정도입니다. 튀김처럼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폴리페놀 등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되고 기름 자체에 변성이 생길 수 있어요. 튀김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을 사용하시고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볶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좋은 식품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지중해 식단을 통한 심혈관 건강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복에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담석,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 한두 스푼의 적정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하면 체중 증가와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제품을 제대로 보관해서 드세요. 엑스트라 버진, 어두운 유리병, 수확연도 확인, 그리고 어두운 서늘한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하세요. 건강은 무조건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쌓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리브유 한 병, 오늘부터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 식습관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